간이식 안 해주면 네 쌍둥이 오빠는 죽어. 그럼 넌 살인자가 되는 거야. 이게 엄마가 딸한테 할 소리입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버린 딸을 찾아가서 간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더니 수술이 끝나자마자 고맙다는 말 대신 돈 봉투를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하러 왔어. 자, 10억이야. 이거 받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알겠니? KBS 일일 드라마 화려한 날들. 현재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시청자들 사이에서 역대급 악녀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성희인데요. 이 여자의 인생에는 사랑, 희생, 모성 같은 단어가 없습니다. 오로지 계산과 손익만 존재하죠. 남편이 죽자마자 쌍둥이들을 가차없이 버리고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필요한 자식만 다시 찾아온 여자.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버렸던 딸을 찾아 간이식을 요구하는 사람.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자식조차 자신의 성공을 위한 부품으로 사용한 여자, 고성희입니다. 지금 드라마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녀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지만 단 한 사람, 그녀의 남편 박진석 회장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박진석을 속여왔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계산기는 언제 멈추게 될까요? 소름 끼치는 그녀의 인생 설계도를 지금부터 펼쳐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여자가 왜 역대급이라고 불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화려한 날들 인물 분석 고성희 편 시작하겠습니다. 고성희를 이해하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결혼 후 쌍둥이를 낳은 고성희. 아들 우진이는 중이염이 심해서 동네 소아과를 3년 넘게 다녔어요. 신생아 때부터 자주 아팠거든요. 그 소아과 의사가 어느 날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맨날 혼자 다니세요? 남편분이 이렇게 예쁜 성희 씨를 혼자 두면 안 되는데. 그냥 농담이었어요. 의사 입장에선 3년 넘게 보아온 환자 보호자한테 건넨 별 의미 없는 인사치레였을 겁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달랐습니다. 의사가 총각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무언가 기대를 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냐? 혼자만의 착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어린 쌍둥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보통의 엄마라면 어땠을까요? 힘들어도 아이들을 붙잡고 버텼겠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고성희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쌍둥이를 보육원에 맡겨요. 맡긴 게 아니라 사실상 버린 겁니다. 아이들을 맡길 때 인적사항 하나 제대로 남긴 게 없거든요.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렸을 텐데 고성희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독한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눈물도 망설임도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을 거예요. 모성이 있다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선택이었거든요. 얼마 후 고급 한정식집에서 일하던 고성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 소아과 의사였어요. 남편분 돌아가시고 이사 가셨더라고요. 우진이 중이염 수술을 제가 시켜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고성희는 이 메시지에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의사가 나를 찾고 있어. 나에게 진짜 관심이 있었던 거야. 이건 기회야. 절대 놓치면 안 돼. 고성희는 바로 보육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장면이 나와요. 쌍둥이를 맡겼는데 아들 우진이만 쏙 골라서 데리고 나옵니다. 딸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예요. 엄마 없이 보육원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냈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고성희는 아들만 데리고 나옵니다. 왜요? 의사가 찾는 건 우진이었으니까. 딸은 필요 없었던 거죠. 둘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둘 중 한 명은 필요가 생겼고 나머지 한 명은 여전히 쓸모가 없었으니까요. 병원을 찾아간 고성희,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허탈했습니다. 우진이 수술 잘 됐어요. 그리고 저 다음 달에 결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요. 우진이가 눈에 밟혀서 가기 전에 꼭 수술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관심인 줄 알았는데 걱정이었고
기회인 줄 알았는데 헛물만 켠 겁니다. 의사는 정말 순수하게 아이 걱정에 연락한 거였어요. 3년 넘게 봤는데 수술을 못 해줬으니까요. 고성이 입장에서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겠죠. 고성이는 그럴 거면 연락 안 했어도 됐는데 왜 연락했냐는 반응을 보이죠. 이건 내 시간과 감정을 낭비했다는 투자자의 분노 같은 거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고성이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죠. 고성이에게 자식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에 가까웠던 거예요. 한편 고성이는 한정식 집에서 계속 일합니다.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일부러 선택한 것일까요? 고성이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박진석. 한정식 집에 자주 오는 단골이었어요. VIP 룸을 쓰는 손님. 고성이는 서빙을 하면서 이 남자에 대해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손님들끼리 하는 이야기, 직원들 사이에 도는 소문. 고성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정보를 모았을 거예요. 전처가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것. 그래서 여자를 쉽게 믿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엄마 없는 어린 아들에게 늘 미안해한다는 것. 이 정보들이 고성이 머릿속에서 조합됩니다. 고성이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남자는 여자로 다가가면 안 돼. 전처한테 배신당한 남자니까. 여자를 경계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 남자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아들한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바로 그거야. 엄마로 다가가야 해. 모성애로 어필해야겠어. 어느 추운 날, 고성이는 우진이를 안고 택시를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택시가 안 잡혀요. 추위에 떨면서 아픈 아이를 꼭 안고 서 있는 여자. 그때 박진석의 차가 지나갑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이상할 정도로 정확해요. 고성이라는 사람,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이 여자는 우연을 우연으로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고 기회가 안 오면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박진석 눈에 비친 고성이는 어땠을까요? 추위 속에서도 아이를 꼭 끌어안은, 자신을 배신한 전처와는 정반대의 여자. 헌신적인 어머니,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것 같은 여자. 박진석이 원하던 바로 그 이미지였습니다. 타세요. 어디 가시는 거면 태워다 드릴게요. 차 문이 열리는 순간 고성이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자신의 힘든 과거를 털어놓았겠죠. 남편을 잃은 이야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고충, 아픈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박진석은 감동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여자. 자기 전처와는 너무 다른 여자. 이런 여자라면 믿을 수 있겠다. 결국 박진석은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죠. 이건 운명적인 만남이었을까요? 아니면 아픈 아이를 무기로 우연을 가장한 치밀한 접근이었을까요? 그건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고성이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과 결혼한 고성이는 이제 재벌가 사모님이 됐습니다. 가난했던 여자가 드디어 원하던 걸 얻은 거예요. 돈, 지위, 안정,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서 딸을 낳아요. 박영나. 고성이에게 영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할 트로피에 가까워 보입니다. 내 딸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고성이는 영나를 자기 이상대로 만들려고 했죠. 완벽한 딸, 완벽한 재벌가 영애. 그게 고성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에 꿈이 없는 딸을 화가로 만들기 위해 대필 작가까지 고용합니다. 영나가 그린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사기 인생이죠. 하지만 고성이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완벽해 보이면 되니까. 영나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성이가 시키는 대로 인형처럼 잘 자라주었어요. 엄마가 보라는 것만 보고 엄마가 먹으라는 것만 먹고 친구와 그 흔한 떡볶이 한번 먹어본 적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꼭두각시 인형에게도 자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나는 엄마 몰래 웹툰을 그리며 숨통을 틔우고 있었어요. 영나는 보디가드 지환을 통해 본인의 웹툰이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엄마가 정해준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인생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엄마의 사랑이라고 나를 위한 거라고 받아들였던 엄마, 고성이의 방식을 처음으로 거부해요. 바로 고성이가 공들여온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싫다고 한 거죠. 나 그 사람 싫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싫어라고 말한 거예요. 영나에겐 성장이었으나 고성이는 딸의 반란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는 영나를 바라보며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그리곤 분노를 영나의 보디가드 지환에게 돌립니다. 언감생심, 보디가드가 감히 내 딸을 꼬드겨? 영나가 변한 게 보디가드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딸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는 현실에 고성이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보디가드를 오토바이로 위협하는 범죄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이 사실을 가지고 영나를 협박하죠. 둘이 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영나는 이 사건을 겪으며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그냥 엄마의 액세서리 같은 거로 여겼던 거야. 엄마를 더 돋보이게 해줘야만 하는 그 순간 영나의 눈에서 뭔가가 사라졌을 거예요. 엄마에 대한 기대, 엄마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요. 고성이가 쌓아온 단단한 성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나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큰 반격, 독립을 선택합니다. 가출한 영나는 좁고 허름한 작업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나 한 번도 안 깨고 진짜 잘 잤어. 화려한 저택에서의 불면증을 떨쳐내고 비로소 부모에게 맞설 단단한 힘이 생긴 겁니다. 한편 고성이한 반대할 줄 알았던 영나의 웹툰 작가 선언에 믿었던 아빠 박진성마저 거세게 반대하며 영나의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영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맞서며 내가 돈 벌어서 내 삶을 살겠다. 슈조이 그룹 지붕은 엄마한테나 필요하지 나한테는 필요 없다며 엄마의 세계를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거죠. 이에 도끼가 바짝 오른 고성이는 너한테도 슈조이 지붕이 간절하게 필요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서늘한 경고를 날립니다. 영나가 숨통처럼 여기는 웹툰 작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방해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부모의 거센 반대와 치졸한 방해 공작에도 지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영나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고성이는 그것을 미친 듯이 막으려고 하겠죠? 고성이, 지금까지도 충분히 소름 끼치셨죠? 하지만 진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행동이 정점을 찍는 사건이 터져요. 이번에는 고성이가 데려온 아들, 우진이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우진이는 고성이에게 특별한 자식이에요. 보육원에서 골라서 데려왔고 박진석을 낚는 미끼로 사용했고 지금까지 정성 들여 키워온 아들. 고성이에게는 우진이가 박진석의 회사를 물려받게 만들겠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이를 박진석의 아들 성재보다 더 완벽하게 키우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진이의 건강이 망가진 것을 알게 됩니다.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 이식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성이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고성이는 20년 전에 보육원에 버려뒀던 존재를 떠올려요. 쌍둥이 딸, 유라. 쌍둥이니까 간이식 적합 판정받을 확률이 높겠죠. 20년 전에 버렸던 딸이 갑자기 쓸모가 생긴 겁니다. 고성이는 은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딸, 유라를 찾아내고 우연인 척 계산된 접근을 합니다. 고성이는 잃어버린 딸을 가슴에 품고 사는 엄마로 자신을 포장하며 은호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죠. 은호는 고성이의 사연에 마음 아파합니다. 잃어버린 딸, 간이식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아들. 그러다가 고성이의 치밀한 계산 아래 은호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임을 알게 합니다.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은호야, 엄마가 미안해. 널 잃어버리고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어. 고성이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기어코 은호의 입을 통해서 죽어가는 쌍둥이 오빠를 위해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답을 얻어내고 말았으니까요. 은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버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 엄마가 나를 평생 그리워했다는 사실에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 은호는 곧 모든 사실을 스스로 밝혀냅니다. 자신은 잃어버려진 게 아니라 버려졌다는 사실을요. 오빠만 데려가고 자기는 남겨뒀다는 사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엄마라는 사람이 내 간이 필요해서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동안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은호가 느낀 배신감을 감히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인 것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은호가 간이식을 거부하자 고성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본색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눈물 흘리던 죄인 엄마는 사라지고 다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얼굴이요. 내가 간이식 안 하면 쌍둥이 오빠는 죽어. 그걸 알고도 안 하면 넌 살인자야. 쌍둥이 오빠 죽이고 평생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들으셨어요? 이건 협박이었어요. 죄책감을 심어서 조종하려는 거예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죠. 협박이 안 통하자 이번엔 돈을 꺼냅니다. 돈 줄게. 건물이랑 합쳐서 100억이야.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100억이라. 딸의 장기의 값을 매긴 겁니다.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돈으로 사려는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요. 하지만 은호는 거절합니다. 엄마의 실체를 알게 된 이상 100억을 줘도 수술 안 한다고. 고성이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겨요. 은호와 우진이가 오랜 친구였던 거예요. 20년 만에 만난 쌍둥이가 알고 보니 친구였던 거죠.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가 쌍둥이임을 알게 돼요. 충격을 받은 두 사람. 우진이는 숨어버리고 은호는 우진이를 찾아냅니다. 결국 은호는 수술대에 오르게 되죠. 자신이 몰랐던 쌍둥이 오빠, 소중한 친구 우진이를 살리겠다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의 협박도 100억도 은호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직 우진이에 대한 마음만이 은호를 움직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우진이는 살았어요. 은호 덕분에요. 은호의 결정에 고성이는 어땠을까요?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긴 했을까요? 아니면 결국 본인 뜻대로 되었다는 승리감만 느꼈을까요? 고성이는 퇴원하는 은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산하러 왔어. 이게 내 방식이야. 아들 목숨을 살려준 딸한테 한 첫마디가 계산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계산하러 왔다였어요. 그녀가 건넨 건 따뜻한 미역국이 아니었어요. 돈 봉투였습니다. 추억이야. 이거 받고 떠나. 우진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잠깐 100억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협박할 땐 100억이라고 했죠. 건물이랑 증여세 낼 돈까지 합해서 100억. 그렇게 말했어요. 은호가 거부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막상 수술 끝나니까 10억입니다. 100억에서 10억으로 10분의 1로 깎았어요. 어차피 수술은 끝났으니까. 이제 은호한테 줄 필요가 없으니까. 줄 거면 적게 주는 게 이득이니까. 고성이는 끝까지 계산을 한 걸까요? 끝까지 손익을 따진 것 같네요. 필요할 땐 잃어버린 딸이라며 매달리더니 쓸모가 다하니까 이제 나타나지 말라며 내칩니다. 10억. 그건 위로금이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에서 영원히 꺼지라는 퇴거 비용이었습니다. 고성이에게 은호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고장난 아들을 고치기 위한 일회용 부품이었을 뿐이에요. 쓰고 나면 버리는 거죠. 게다가 남편 박진석 회장이 절대 알면 안 되는 불안한 존재죠. 그래서 고성이는 돈으로 깔끔하게 거래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고성이는 은호를 또 버리네요. 그런데 은호는 그 10억을 왜 받았을까요? 수술 전에 100억은 거절했는데 수술 후에 10억은 받았어요. 알고 보니 은호는 그 돈을 우진이에게 주었네요. 우진이 인생을 더 이상 고성이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진이의 독립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우진은 꽁꽁 숨어버리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성이는 은호를 또 한 번 협박합니다. 우리 계산 끝나지 않았냐며 우진이를 내놓으라고 은호를 몰아세우죠. 우진이 어디 있어? 우진이 내놔. 우진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가 10억이나 줬잖아. 우진이 당장 안 데리고 오면 네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네 엄마랑 동생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식당도 망하게 할 거야. 내가 못할 것 같니? 와, 고성이 진짜 대단하네요. 고성이에게는 우진이도 은호도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계산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고성이는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친엄마가 이제는 자신을 길러준 엄마와 동생까지 협박하며 숨통을 조여오자 은호도 결심합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남편에게 직접 알리겠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은호의 서슬퍼런 반격은 고성이를 당혹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드라마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고성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딱 한 사람, 남편 박진석 회장만 빼고요. 하지만 20년 넘게 속아온 그조차도 드디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재는 여자 때문에, 영란 웹툰 때문에 박진석과 충돌했고, 화가 난 박진석은 미국에 있는 우진을 찾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되지 않았죠.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진석은 비서를 통해 우진의 미국 학교에 연락을 넣었고, 결국 우진이 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에서 비밀리에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완전히 믿을 수 있다고 여겼던 고성희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예고편에서는 박진석이 고성희의 모든 실체를 알게 되는 폭풍 같은 전개가 비춰졌는데요.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을 잃는 게 아닐 겁니다. 평생의 안식처이자 권력이었던 남편 박진석이 차가운 눈빛으로 당신 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 그 순간이 바로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남편의 자비 없는 각성, 그리고 자식들의 배신까지 사면초가에 몰린 고성희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지 그 몰락의 정점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모든 거짓을 알고 난 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고성희가 이대로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고성희라면 이 순간을 평생 대비하며 살아왔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순간을 대비해 박진석을 협박할 카드도 차곡차곡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고성희의 최후와 반전 시나리오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은 화려한 날들, 고성희라는 빌런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